금요일 저녁 6시. 퇴근 알림 울리자마자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카톡 단톡방에 오늘 어디서 봐? 한 줄 던지고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맥주 한 잔에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토요일엔 점심때까지 죽은 듯이 자요. 일어나자마자 넷플릭스 켜고 소파에 파묻혀서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서 시즌 하나를 통째로 정주행하죠. 일요일 저녁 슬슬 월요병이 밀려오면 한숨 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그래도 이게 워라밸이지. 이 맛에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한테 사기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사기냐면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맥주 한 잔, 넷플릭스 한 편, 늦잠 한 번. 이런 즉각적인 쾌락을 줄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터져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죠. 문제는 이게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뇌가 자꾸 더 쉬운 쾌락만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술 약속을 잡고 주말이면 자동으로 소파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고개 꺾이면서 겨우 회사에 도착하잖아요. 머릿속엔 딱 하나뿐이에요. 오늘도 8시간만 버티자. 회의 시간엔 건성으로 고개 끄덕이고 점심시간엔 동료랑 상사 욕하면서 시간 때우고 오후 내내 시계만 째려보다가 칼퇴근하죠. 그리고 또 금요일만 기다려요. 이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나는 워라밸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뼈 때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남들이 쉴 때 똑같이 쉬면서, 남들이 놀 때 똑같이 놀면서 삶의 질을 따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남들 다 쉴 때 쉬고 남들 다 놀 때 놀면서 부자가 되겠다고요?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워라밸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 늪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삶의 주도권을 쥐려면 뭘 해야 하는지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신봉하고 있는 주 5일째의 정체부터 까볼게요. 주 5일째 시행되니까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죠? 주말에 푹 쉬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주 4.5일째, 주 4일째까지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이틀을 퍼질러 자고 브런치 카페에서 사진 찍고 한강 공원에서 치맥하면서 노닥거리는 동안요. 바로 옆에서 누군가는 그 황금 같은 주말을 통째로 바쳐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독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카페에서 인스타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해요. 인간의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니까 뇌가 온갖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워라밸이 중요하지. 번아웃 오면 어떡해? 인생은 즐겨야지. 이런 말들이요. 다 여러분의 뇌가 변화를 막으려고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다. 그 방어 기제에 속아 넘어가면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있게 돼요. 자,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 5일째가 시행되자 이 사람은 주말과 공휴일, 1년에 약 100일을 자기 개발에 올인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년이면 1000시간, 2년이면 2000시간을 자기 역량을 높이는데 쏟아붓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같은 비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주말엔 삶의 질을 위해 놀고 주중에 꼴랑 하루 1시간씩 책장을 끄적거려요. 1년에 약 250시간, 2년이면 500시간이죠. 2000시간 대 500시간, 4배 차이입니다. B가 2000시간을 채우려면요, 8년이 걸려요. A가 2년 만에 도달하는 곳에
여러분은 8년을 기어가야 겨우 닿는 겁니다. 처음엔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같은 학교 나왔을 수도 있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불과 2년만 지나면 역량의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연봉이 달라지고 맡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5년 뒤엔요,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10년 뒤엔요, B가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해야 벌 돈을 A는 1년 만에 벌어요. 여러분이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카드값 걱정을 하고 있을 때 A는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고 진짜 워라밸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같은 날씨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햇볕이 좋은 날에도 뿌리 뻗는 데만 집중하죠. 다른 나무는 새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면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요. 뿌리는 얕고 줄기는 가늘죠. 10년 뒤에 이 두 나무가 맺는 열매가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나무인가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깨드릴게요. 8시간 근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칼퇴근은 내 권리야. 야근 강요하는 건 착취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무슨 방직 공장 기계 앞에 서 있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인가요? 8시간 근무 기준이 만들어진 건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개인의 역량이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100명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8시간을 일해요. 그런데 결과가 같나요? 절대 아니죠.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8시간 동안 만들어낸 결과물이 옆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쓴 그 사람의 결과물과 같은 수준인가요? 만약 그 사람이 8시간 만에 해내는 일을 여러분은 10시간이 걸려야 겨우 끝낸다면요, 여러분은 그 2시간의 격차를 메꿔야 해요. 미국의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 50시간 이상 일해요. 그냥 50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근무 중에 동료와 잡담하는 시간,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리는 시간, SNS 들여다보는 시간을 철저하게 잘라냅니다. 여러분은 8시간 중에 실제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솔직히 4시간도 안 되실 거예요. 나머지 4시간은 메신저 확인하고 유튜브 쇼츠 훑어보고 동료와 쓸데없는 수다 떨고 점심 메뉴 고르느라 20분 쓰고. 여기서 뇌과학적으로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걸 주의력 잔여물 효과라고 하는데요. 카톡 확인하고 다시 업무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뇌는 바로 전환이 안 돼요. 이전 작업의 찌꺼기가 뇌에 남아서 집중력을 깎아먹거든요. 한번 흐름이 끊기면 원래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에 메신저를 10번만 확인해도 여러분의 뇌는 거의 4시간을 반쯤 멍한 상태로 보내는 셈이에요. 8시간 일한 게 아니라 4시간도 제대로 못 일한 거죠. 그러면서 나 8시간 일했어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8시간을 채운 게 아니에요. 4시간 일하고 4시간 시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근무 운운하면서 워라밸을 외치기 전에요, 여러분이 그 8시간의 밀도부터 높이세요. 그것조차 안 하면서 퇴근 후의 삶의 질을 따지는 건 시험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 기분 맞춰드리려고 이 영상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독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임의 규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먼저 쌓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전부예요. 20대에 일을 악물고 시작한 사람은요, 40대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시작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복리처럼 쌓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삶에는 2개의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리빙이에요. 먹고 사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월세를 내는 것, 노후를 대비하는 것, 생존의 기반이죠. 두 번째 층은
라이프예요. 우정, 낭만, 취미,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이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리빙의 기반도 제대로 안 닦아놓고 라이프만 누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층 공사도 안 끝났는데 2층에 올라가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꼴이에요. 그 건물이 안 무너질 것 같으세요? 이거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참고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았잖아요. 이게 단순한 인내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쾌락을 미루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연 보상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업 성취도, 소득 수준, 건강 상태까지 전부 높다는 후속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지금 주말에 편안함이라는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면 5년 뒤, 10년 뒤의 진짜 큰 보상은 절대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진짜 라이프를 누리고 싶으시면요. 순서가 있어요. 청춘의 한 시기를 철저하게 바쳐서 리빙의 기반을 단단하게 깔아야 합니다. 이건 뼈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이에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주말 이틀 중 최소 하루는 자기 개발에 통째로 투자하세요. 하루는 쉬셔도 돼요. 근데 이틀 다 날리지는 마세요. 토요일 아침 남들이 이불 속에서 뒹굴거릴 때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는 겁니다. 둘, 퇴근 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세요. SNS를 지우세요. 넷플릭스 구독을 끊으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몸값을 올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든 사이드 프로젝트든 독서든 뭐든 좋아요. 2시간씩 250일이면 500시간이에요. 주말 투자분이랑 합치면 1년에 1000시간, 2년이면 2000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와 같은 궤도에 올라서는 거예요. 셋, 8시간 근무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세요. 잡담을 줄이세요. 멀티태스킹을 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같은 8시간이라도 밀도가 2배가 되면 결과도 2배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연봉을, 여러분의 평판을, 여러분의 커리어를 바꾸는 시작점이 돼요. 이 3가지를 6개월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1년이면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뭐 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2년이면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자, 오늘 드린 말씀 핵심만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남들이 쉴 때 똑같이 쉬면서 남들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망상입니다. 둘째, 8시간 근무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이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셋째, 리빙의 기반을 먼저 닦으세요. 진짜 워라밸은 그 다음에 누리는 겁니다. 물론요, 여러분 인생에서 경제적 성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편하게 사셔도 돼요. 저는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두세요.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씨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게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 불편함이 정상입니다. 그게 성장의 신호거든요. 자본주의는 정글이에요. 8시간 근무를 고집하면서 이 정글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잔인하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딱 하나. 넷플릭스를 끄고 여러분의 몸값을 올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예요. 남들이 쉴 때 코피 터지게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으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치열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도태되지 않고 진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혼자 맞지 마시고 주변에 정신 못 차리는 친구한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꿀 딱 한 가지가 뭔지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이 됩니다. 구독은 당연히 해놓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뒤통수 때려드리겠습니다.
마인드 꾸미기였습니다.